부산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2026년 3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저렴한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착한 국수를 만드는 남구의 착한 국수집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해운대와 송도를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 등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보도 이후 부산시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었는데요. 이번엔 부산 지역 여야 정치권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김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사이 다소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늦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동의를 받은 이현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신속한 신공항 개항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건설 업무를 담당하게 될 별도 사업 조직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 보상 업무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나섭니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당 지도부에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우리 가덕 신공항은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 또 동남권의 경제 발전, 그다음에 해외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남권이 관문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부산 정치권은 또 부산시는 힘을 모아서 반드시 그 뜻을 이뤄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경남 의원들도 대구 경북 특별법의 일부 조문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 시점을 명시하거나 공항의 위계를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추공항으로 명시한 조항은 문제란 지적입니다. 보완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25년도에 착공해서 30년도에 완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가덕 신공항보다도 훨씬 더 큰 공항을 빨리 지어서 주요 항공 노선을 선점하고 또 항공 물류 거점 공항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 가덕 신공항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드엑스포 유치에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은 필수적 과제로 여야가 따로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산 현장 실사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필수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의 학교 설립 소식이 하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 곳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 한 곳도 들어서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예산 554억 원을 투입해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진의 강동동 1원에 가칭 에코특수학교를 설립합니다. 유치원 3학급과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6학급 등 모두 31개 학급 학생 수 190명 규모로 2026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학교에는 주민 복합 문화 공간을 갖추는 한편 주변 생태 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교육 과정과 영아부터 성인까지의 생애 단계별 특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근 명지 오션시티 특수학교인 한솔학교 일부 학급이 현재 과밀인 상태로 에코 특수학교가 문을 열면 과밀학급 해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코델타시티 내에는 유치원과 각급 학교 22개가 설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학교는 에코 5초등학교와 에코 4중학교입니다. 두 학교 모두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나머지 학교들은 에코델타시티 진척에 따라 문을 열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잔칫날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중 하나인 국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국수는 저렴한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남구의 착한 국수 가게를 김석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남구 용호동의 한 대로변에 있는 국수집입니다. 실내에 들어가니 노포의 향기가 그득합니다. 이 가게 국수 가격은 2,500원. 노란 국수에 배추나물이 특이해 보입니다. 여기에 500원만 더 내면 곱빼기나 어묵이 추가됩니다. 양푼이에 나온 국수양이 적다 싶으면 김밥을 시킵니다. 우엉 김밥 가격은 1,500원. 둘이서 어묵국수와 김밥을 먹었는데 10,000원이 되질 않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연동의 목골시장 주변 국수집. 목골시장 주변엔 맛집이나 착한 가게가 많습니다. 이 가게 역시 착한 가격 없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국수는 보이지 않고 불고기 백반이 많습니다. 국수 가격은 4,000원, 불백은 7,000원입니다. 지난해 1,000원을 올린 가격이랍니다. 불고기와 콩나물을 넣은 덮밥도 있습니다. 기본 반찬은 추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집이랑 가까워서 처음 왔었는데 불고기 백반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같이 나오는 반찬들도 맛있고. 이 자리에서 장사한 지 3년 됐다는 사장님. 재료비가 올라 가격을 올려야 할 것 같다며 미리 안내문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맛있게 드시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해가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국수집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 국수 가격도 4,000원. 1,000원을 더하면 잔치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잔치국수엔 어묵과 당근, 숙주, 달걀 등 고명이 첨가됩니다. 국수에다 구수한 김치김밥을 더하면 배가 든든합니다. 오래된 맛집으로 이름나 점심시간이면 줄 서는 건 기본입니다. 유지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나름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근데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든든하게 드시고 가시는 쓰면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이 가게를 12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배부른 한 끼가 되는 국수. 우리 동네 착한 가게는 이웃을 위해 맛과 가격, 여기에 인심도 푸지만 숨어있는 착한 가게를 찾습니다. 나만의 착한 가게 제보를 바랍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남다른데요. 해운대와 송도를 비롯한 부산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모래밭 한가운데 초대형 달집이 들어섰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5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제38회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가 열립니다. 솔가지와 대나무로 쌓은 달집을 태워 나쁜 애군을 쫓고 새해 안녕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식전 공연이 펼쳐지고 달집에 불을 지피기 전 월령 기원제도 진행됩니다. 일단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좋고 또 이런 행사를 또 해주셔서 좋고 첫째는 가족 건강 하는 일 서로 잘 되고 가족 화목하고 그냥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서도 송도 달집 축제가 열립니다.
오후 6시 지신 밝기와 달맞이제를 시작으로 대형 달집 태우기가 이어지고 부대 행사로 줄다리기와 윷놀이 등 전통놀이가 함께 마련됩니다. 이 밖에 광안리와 다르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삼락 생태공원 등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대보름인 5일 부산 지역의 달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19분쯤으로 전망됐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밤하늘의 보름달을 감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건조한 날씨는 유의해야겠습니다. 부산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인 5일까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도 특별 경계에 들어갑니다. 6일까지 각종 재난에 대비해 각 지역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3일 새벽 3시 30분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20톤가량의 폐기물이 불에 타고 인근 공장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난방비 폭탄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골목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 대출 이자가 올라서 버거운데 전기세와 난방비 폭탄까지 쏟아지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종 고정 비용은 치솟는데 서민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않다 보니 폐업을 고민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목욕탕과 찜질방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왔는데 최근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세 등 각종 요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362만 원이었던 난방비가 올해 1월 662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연료금이 많이 나온 거는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요금을 내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목욕탕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코로나 발생 이후 못 내고 밀렸던 난방요금만 6개월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난방비 폭탄에 맞자 속수무책입니다. 하루에 10명 이내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상 직원들 월급 맞추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2월 달부터 또다시 가스 요금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 오르고 여러 가지 다 요금이 오른다 하니까 그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통시장도 상황은 다를 바 없습니다. 작은 죽집을 운영하는 손추정 씨도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보다 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죽을 끓이려면 매일 가스불을 켜놔야 하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수입은 똑같은데 저렇게 이제 도시가스 값이나 뭐 부수적으로 그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뭐 통값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자재가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오르니까 동반 상승하니까 저희도 또 많이 힘들었죠. 정육점을 운영하는 정병구 씨는 고금리 폭탄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2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료까지 합하면 연 7% 수준이라 충격이 큽니다. 정 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낮은 금리 혜택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제약이 너무 많다고 토로합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죠. 피부로 확 느끼는 부분이죠. 대출을 받을 때 이율이 워낙 인상이 돼가지고. 난방비로 시작해 전기요금 등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공공요금. 가파른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골목 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의 대표 벚꽃 명소인 온천천 카페거리.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그리고 겨울 한파 탓에 온천천 카페거리 상권이 예전 같지 않은데요. 최근 온천천 카페거리 상인회가 새롭게 결성돼 상권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희철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 벚꽃 명소이기도 한 온천천 카페거리.
온천 천변을 따라 해마다 봄 소식과 함께 이곳 상권은 활기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처럼 봄철 이외 이곳 온천천 카페 거리를 다시 찾을 만큼의 매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온천천 카페 거리 상인들은 365일 다채로운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해리단길로 발걸음을 옮기듯 온천천 카페 거리는 온천천과의 연계성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온천천 카페 거리 아래 자리한 산책로입니다. 이곳을 오고 가는 수많은 시민들이 온천천 카페 거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온천천 카페 거리만의 특화된 즐길거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온천천을 찾은 시민들이 온천천 카페 거리에 좀 더 머물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동네 구청에서도 봄철에는 음악회, 겨울에는 비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계절에 따라 더 다양한 체험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셔서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1년 내내 잊지 못하는 추억을 담아가는 그런 거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동래구에서는 지난해 9월 온천천 카페 거리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나무 데크 구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치 반년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LED 조명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를 뒤로하고 최근 온천천 카페 거리 상인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150여 개 점포가 자리한 온천천 카페 거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인들이 힘을 모아 돌파구를 찾겠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 침체와 더불어 빠른 트렌드의 소비 변화가 골목 상권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단길들 열풍이 저물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희 상인회는 이렇게 소비만 이루어지는 거리가 아니라 참여와 나눔이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과 상인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저희 상인회가 해가지고 이 거리에 나오면 재미있고 마음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봄 소식과 함께 오는 4월 벚꽃이 만개하면 이곳 온천천 카페 거리는 다시 시민들로 북적일 겁니다. 하지만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곳 상인회의 노력에 동래구 관계부처의 지원과 관심도 뒤따라야겠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올해 첫 초중 고졸 검정고시가 오는 4월 8일에 시행됩니다. 원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시 교육청에서 현장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는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초졸과 중졸 각각 1개 학교, 고졸 검정고시 4개 학교에서 치러지며 부산교도소와 소년원에도 고사장이 설치됩니다. 합격자는 오는 5월 9일에 발표됩니다. 북구는 공동주택의 각종 갈등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구는 주택관리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27명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장기 수선 계획과 공동체 활성화, 원가 계산 등 6개 분야별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도시창조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남정보대학교가 2022년 고등직업교육 거점 지구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과공유회에는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교육부가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연계를 통해 입학에서부터 교육,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사하구 신평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신장림 사랑채 노인복지관은 지난 31일 신평 일동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한 내생애 휴가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거급여 사각지대 어르신 1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하구 하단 1동 하단 5일 상설시장 상인회는 지난 31일 하단 1동 행정복지센터와 행복나눔 민관협력 특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반찬 나눔 사업 진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2일 동대신 3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대신 3동 적십자봉사회는 불의의 화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구를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사상구 주례3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영양플러스 희망업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기존 15세대에서 올해는 30세대로 확대 추진합니다. 부산 남구는 지난 2일 부산 울산지방병무청이 주관하는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시 구군 중 최우수 구로 선정됐습니다. 남구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31일 홀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남구 시니어 클럽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 남부소방서는 지난 2일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등 지역사회의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사용법 등 소방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는 지난 2일 2023년도 제1차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모범 직원 표창, 그리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보고와 2022년 감사 결산 보고 등을 의결했습니다. 북구 구포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1일 관내에 위치한 읍천리 382 덕천점에 우리 동네 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동네 나눔가게가 된 읍천리 382 덕천점은 매월 정기 후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2일 관내 이면도로에서 도로의 효율적인 청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가로 도입한 소형 전기 노면 청소 차량의 실제 운영과 차량 재원 등을 설명하는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